저는 오늘 제가 아는 두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전 국민이 노래방에 열광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2차로 회식을 간 다음에 무조건 이제 노래방으로 직행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 두 남자, 제가 편의상 남자 A와 B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A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이제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그 노래 제목 책을 펼칠 것도 없습니다. 가자마자 자기가 부를 노래 번호를 외우나 봐요. 번호를 바로 누릅니다. 그리고 탁 돌아서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요. 혹시 그 우리나라 최초의 댄스 가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맞습니다. 박남정이라는 가수. 이걸 아시는 분은 연배가 짐작이 네, 박남정의 이 널 그리며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를 딱 시작하면 기가 찬 거예요. 가사 외에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정이고 박자고 다 지멋대로인데 그리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다 배꼽을 잡고 뒹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로 A고요. 그다음에 B는요. 주로 노래방에 가면 그 잔잔한 발라드풍의 노래를 했어요. 근데 발라드풍의 노래가 초반부엔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후반부에 클라이막스에서 고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주로 부른 노래가 이제 그 발라드풍 노래였는데 초반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살얼음판을 걷듯이 초반부를 부르다가 그런데 꼭 클라이막스에 가서 삑사리를 내는 거예요. 자, 삑사리라 하면 국어 사전상 의미가 말이나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의 옥타브가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삑사리를 내면 사람들이 다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표정 관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눈치를 보다가 이 친구가 노래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남자 B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음치라는 거예요. 노래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노래를 똑같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는 우리가 노래방 갈 때 야, A 어디 갔니? 기숙사에 자고 있는데 그러면 야, A 두들겨 깨워 같이 놀러 가게. 이렇게 막 자는 애를 깨워서 데려가고요. 또 A한테 야, 노래방 같이 가자 그러면 A가 나 돈 없어 싫어 이러면 야, 내가 돈 내줄게 같이 가서 놀자. 친구들이 A랑 같이 놀고 싶어 해요. A랑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B랑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A는요,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못하니까 야, 노래 진짜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막 놀려요. 그럼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에이, 노래 좀 못하면 어때? 그냥 신나게 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 신나게 정말 노는 거예요. 우리도 배꼽을 잡고 웃죠. 그런데 B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 알고 우리도 알아. 지 노래 못하는 거. 근데 아무도 입 밖에 그 말을 내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A와 B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A와 B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B가 훨씬 더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B보다 A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노래방 갈 때 같이 가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A는 보면 저희가 노래를 못하는 그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A는 자기 노래 못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B는 자기 노래 못하는 걸 한사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그 일상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감추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면 중요한 미팅 앞두고 꼭 이마에 뾰루지 올라오지 않아요? 그죠? 꼭 이마에 뾰루지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한번 가라앉혀 보려고 억지로 막 짭니다.
그러면 이게 더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다음날 다시 이걸 어떻게 한번 감춰보려고 화장을 막 칠하죠. 그럼 더 덕지덕지 돼서 더 티가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감춰볼까 하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손으로 가리게 되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으로 자꾸 가리게 되면 행동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색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 것을 자꾸 주목해서 보니까 뾰루지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남의 얼굴 관심 없어요. 지 얼굴 보느라고 남의 얼굴 관심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색한 행동이 생기는 거죠. 보면은 우리 꼭 흰 옷 입고 온 날 짜장면 먹을 일 생기죠. 먹다가 꼭 튀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나요? 막 지우려고 막 화장실 가서 막 씻죠. 그런데 그러다가 번지죠. 번지면 그것도 민망하니까 자꾸 감추려고 손이 올라가요. 감추게 돼요. 그럼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색하니까 더 주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처럼 뭔가를 감추려고 애를 쓰면 더 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심리학적 원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인 딱 그만큼만 나를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내가 못 받아들인 거는 그 사람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단점이 있으면 감추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거든요. 단점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그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실 완벽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완벽한 사람보다는 결점이 있어도 그 결점을 그냥 편안하게 내어놓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기 단점을 편안하게 내어놓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자기 단점 그렇게 편안하게 내어놓는 거 보니까 내 단점도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완벽한 사람보다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단점을 그냥 내어놓는 사람을 그 곁에 가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억압이라고 해요. 억압하는 거. 억압이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내리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감추려고 누르면 누르는 그만큼의 똑같은 크기로 그것은 올라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는데 많은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되게 돼요. 감추면 감출수록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심리적 에너지가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뭔가를 감추려고 하면 상당량의 에너지를 그 감추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쉽게 피곤하고 지친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내가 억압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감추려고 애를 쓸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에 방패를 드는 것과 같아요. 뭔가가 두렵거나 뭔가를 감추고 싶을 때 우리는 마음에 방패를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버리죠. 방패를 딱 내세우고 그 뒤에 숨으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숨을 수 있으니까, 감출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방패 뒤에 숨으면 교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뒤에 숨어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만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관계를 맺어도 뭔가 외롭고 허전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게 되는 거죠.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감추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 단점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 봐, 나를 예전처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전에 내 못난 점을 내어놨다가 아주 된통 당한 적이 있거나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이 있을수록, 그 경험이 쓰라릴수록 그것을 더 많이 감추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방어를 내어놓지 않으면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더라고요. 나한테 몹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나더라고요.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나더라고요. 기어코 내가 나의 못난 모습을 없애고 싶어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어두운 면, 나의 못난 면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단점도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자, 내미는 오른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도록 하죠. 나 좀 못난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눈을 감고 정말 자기 자신에게 나 좀 못난 구석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한번 다독이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펼친 두 손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있는 그대로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당신 있는 그대로 좋아요. 당신 있는 그대로 좋아요. 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못난 내 모습도 괜찮다라고 손을 펼쳐주고요. 또 그 펼친 손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그대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도 예스를 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스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